안녕하세요. 7월 29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합니다. 주식 시장은요,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들, 그다음에 트위트, 커피 회사인 스타벅스, 이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들 한 8에서 10%대 폭등을 했고요. 2분기 GDP도 예상보다 아주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추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다시 갱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살짝 오르는 것 같았는데 종가 확인했더니 0.02% 약보합세입니다. 채권 시장 수익률을 당기물 트레저리 빌은 소폭 오르고요.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반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뒷부분 인베스트 인사이트에서 페드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움직임 분석했습니다. 환율 보면은 달러 강세 지속됐고요. 원 환율 소폭 올라서 1184원선입니다. 지금 7월 수출입 통계의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가 보면요, 브렌트유 내리고 WTI 소폭 올라서 지금 56불선입니다. 오펙 플러스, 즉 사우디 등 오펙 국가들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이 일치 단결해서 유가 한번 폭등시켜 보려고 지금 산유량 감산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걸프만 이 지역은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UAE 이런 모든 나라가 기름을 모두 팔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만 기름 못 팔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못 팔면 모두 못 판다. 이런 어떤 취지로 계속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우리도 못 팔면 너희도 못 판다. 그러니까 봉쇄해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예. 이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데도, 즉, 오펙 플러스가 일치 단결해서 기름값 올리려고 산유량 지금 줄이고 있고, 이란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말이죠. 리비아도 안 좋고, 베네수엘라 기름도 아웃돼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기름값 안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기 힘들다 이겁니다. 재밌죠? 세상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미국 송유관 하나씩 완공되면, 그래서 세일 석유 수출 분명히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유가는 더 내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 신뢰지수 3개월째 꼬라박아서 95.9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월보다 증가한 105억 불로 지금 금년 들어서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가 예상 1.8%다 좋은 2.1%로 발표됐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예상 2%보다 낮은 1.8%였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어닝뉴스로 알파벳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 이외에 250억 불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0%대 폭등을 한 거죠. 지금까지 S&P 500 기업 대략 한 40% 이상이 실적 보고했는데 이 중 76% 이상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라고 합니다. 자, 미국 2분기 GDP 내용 보면요. 1분기에 비해서 기업 투자 5.5% 감소했으나 민간 소비가 4.3% 증가해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한국 시각 목요일 새벽에 발표 예정인 금리 컷은 지금 25 베이시스 포인트일 가능성이 78%, 50 BP 내릴 확률 22%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25 BP 내릴 확률은 10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4대 금융그룹, 4대 금융그룹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커머셜 뱅크입니다.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이죠. 신용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금융기관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 4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이자 수입이 14조 원대 사상 최고 수준이랍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배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 민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 부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왜 배드 뉴스입니까?
다음 소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2분기 earning 시즌인데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 발표가 마무리되어서 상반기 실적이 영업이익 37% 박살났다는 배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했더니 영업이익은 0.5% 감소했고 매출은 4.7% 찔끔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 한국 경제 전체로는 성장도 찌질하고요.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다. 즉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 부분은 그동안 늘어난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이 위의 두 가지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부채 비율 매우 낮습니다. 상업은행들은 커머셜뱅크, 소위 말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들입니다. 네. 주로 개인 사업자나 가게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해서 이자 장사하는 겁니다. 가령 월급쟁이 갑이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 2억 일으키면은 은행이 하는 일은요, 계약서 작성하고요, 대출 통장 2억 잔고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 2억이 시중에 풀립니다. 돈 찍는 비용이요, 잉크값도 안 듭니다. 한국은행이 본원 통화를 늘리려면은 그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조폐공사에서. 그럼 비용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이 신용화폐 찍어내는 데는 이 돈이 안 듭니다. 이것이 신용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아서요. 뒷부분에 인베스트 인사이트 부분에 할 내용이 많아서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분석할 내용이 많은데 이와 참고해서요. 한국경제 잃어버린 20년 영상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나 그 다음에 WTO 궤도국 관련 아주 중요한 쟁점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달러 강세에 지금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별도로 올린 중공의 4가지 계산착오 영상 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에 묶여있는 지금 트럼프가 벌써 이빨 빠진 호랑이가 과연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공과 북공이 말이죠. 대놓고 트럼프한테 은근히 개기고 있습니다. 시간 끌고 또 우리랑 싸우면 당신 재선에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좋게 지내려면 우리한테 양보 좀 하고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웃깁니다. 트럼프는 중공이 내년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 전에 합의 안 할 것 같다. 혹시 민주당에 누군가가 당선되면 지금 나랑 상대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질질 끌기 협상 지연수를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북공도 말이죠. 판문점에서 번개팅을 마친 후에는 2, 3주 이내에 미북 실무 협상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직접 확인을 한 건데 실무 협상은 고사하고 말이요. 2, 3주 그 사이에 지금 잠수함 공개하면서 지금 폼 잡고 미사일 발사놀이 하면서 한국에 대해 지금 협박질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겨냥한 거죠. 사실상 또 이란도 지금 절제된 계산된 도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트럼프의 약점, 즉 재선에서 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시간 끌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에게 약점일까요? 상대방은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을까요? 예,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중공, 북공, 이란 모두 미국의 공격 또는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공은 관세 공격 이외에 화웨이 등 개별 기업의 제재에 플러스해서 이란, 북공 제재 위반으로 제재가 지금 추가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는 합의 안 해도, 즉 미중 간 이 무역 협상 이거 합의 안 해도 아쉬울 거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공에 대한 제재도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제재로 원유 수출 사실상 꽝이 되고 있고요. 일부 밀수출 형태로 소규모로 이렇게 실어내고는 있지만 미국은 완전히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광물 수출도 완전 막혔고요. 이란의 최대 규모 석유화학 회사도 제재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하메네이까지 지금 제재 대상입니다.
이란 제재 지속되면요, 죽어나는 것은 이란뿐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그 셀 원유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나쁠 거 없고요. 사우디, 러시아 등도 유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은근히 즐기고 있겠죠. 아, 참 냉엄한 현실입니다. 냉엄한 현실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란 문제가 합의로 이란이 미국 요구안을 수용해서 핵 합의를 해버리면은, 새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란 제재가 풀리면은 이란 원유가 시장에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 더 하락하겠죠.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들 중공, 북공,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예?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즉 나쁜 의미로 개입하려고 할 것,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모르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아마 그 최상의 그 국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에 유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리더십의 힘의 원천인 거죠. 그래서 중공, 북공, 이란의 독재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행보에 주눅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보도는요, 중공이 상하이 회담 앞두고 미국산 농산물 일부 구매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공이 악수를 청했으니까 미국이 어떤 선물을 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28일 날 이란 핵 합의, 즉 2015년 JCPOA 이거 유지해 보려는 게 영국, 프랑스, 독일, 중공, 러시아, 이란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 6개국이 비엔나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마무리된 모양인데, 이란 대표 말로는요, 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회의가 건설적이고 좋았다, 뭐 희망이 보인다, 뭐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중수로 사업, 이거 원래는 미국과 중공이 하기로 한 건데 미국이 지금 파기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빠진 자리를 영국이 대신해서 영국 중공의 협력으로 중단되었던 이란 중수로 사업 재개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긴장 지수는 약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대화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뭐 약간 단신으로 한 줄 소식으로요, 베네수엘라의 미 해병대가 진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지금 로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베스트 인사이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미국 시간 내일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죠. 이틀째인 31일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요. 한국 시각 목요일 8월 1일 새벽 아마 한 3시경 되겠죠. 이때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소 25bp 인하할 가능성 100%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상대로 금리 내리면 미국 주식시장 어떨까요? 이겁니다. 이런 질문에는요, 항상 정답은 세 개의 시나리오를 살피는 겁니다. 업, 플래트, 다운, 이겁니다. 항상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려는 것은 하락론자들의 근거,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 상승은 끝났고 하락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해도 결국 주식시장은 이제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인베스트 인사이트를 통해서 반격해보고자 합니다. 페드가 금리를 내려도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린다. 이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미국의 경기가 슬로우 다운 사이클에 들어섰다, 이겁니다. 앞으로 경기 후퇴하면은 금리 내려도 장내 기업 이익 감소가 더 커서 주가 내린다, 이런 주장입니다. 2. 최근 주가 최고치 갱신 랠리 중인데도 채권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채권 수익률 끌어내렸다, 즉 채권값 폭등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경기 전망 나쁘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락론자들은. 그래서 설사 패드가 금리를 50bp 팍 내려도 주가는 반짝 오르다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반격하겠습니다. 2번 논거부터 까겠습니다. 패드 금리 인하를 포함한 그 새로운 양적 완화 가능성.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3월 말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먼저 주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주장하는 걸 저는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9월 인하 썰이 돌다가 드디어 7월에 이제 인하하기까지 4개월 걸렸습니다. 자, 미국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은요, 단기 수익률, 트레저리 빌은 패드의 기준금리에 매우 높게 연동됩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것이고요. 장기금리는요,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받지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많았잖아요. 연준 의장 파웰은 인플레 없는 것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 얻어 터졌죠. 예, 저도 엄청 깠습니다. 그 파웰을.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인플레 없다 이렇게 논쟁을 마무리되는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장내 그 인플레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서 상대적으로 장기채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됐다가 그 거품이 꺼졌으니까 채권 수익률 하락한 거다.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 지금 인플레가 이제 그 없는 걸로 논쟁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 장기채 수익률 내리겠구나. 그러면은 채권값 오른다는 거니까 돈 들어오는 거 당연하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내리면, 그러니까 다른 조건 동일할 때 수익률 내리면 채권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 시장인데 여기에 글로벌 자금이 몰린 거 이런 걸 반영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달러 몰리는 미국 채권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채권 사기 전에 달러를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되고 금리는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 트럼프가 직접 핫 커런시 워, 즉 미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채권 수익률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면은 그러면 단기채 즉 트레저리 빌 수익률은 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채 수익률은요, 최근 1, 2주간 그 인플레 지수를 보면은 살짝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 그 장기 수익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우리는 낮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논거를 까겠습니다. 주가와 금리는 반비례한다? 이거는 애송이들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쭝얼대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틀린 소리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other things being equal 금리 내리면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이거 그 영어 교과서 보면요 분사 구문입니다. 가정법 if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른다. 이것이 교과서적인 정확한 설명입니다.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퇴기에 기준금리 내려도 금리 인하의 효과보다 경기 후퇴로 인한 기업 수익 감소가 더 크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것은 과거 금융위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됐죠. 그 당시 패드가 금리 내리면 주가는 추가로 더 내렸습니다. 반대로 패드가 금리 올려도 경기가 좋아져서 미래 기업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이것이 2017년, 2018년 패드의 금리 인상 시기에 확인된 팩터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기 대략 한 일주일여 전에 제가 이미 한국은 금리 내려도 효과 없을 거라고 주가 내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은 금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망가지는 중이라서 금리 내려도 종합주가지수 오르기 힘들다 이겁니다. 저는 미국 경기 후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완전 고용에 일자리 차고 넘치고요. 임금 꾸준히 올라도 인플레 안정적이고 미국 경제의 4분의 3 정도 차지하는 이런 민간 소비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런 민간 소비 뒷받침하는 산업들, 기업들 계속 좋아지는 거죠. 가을 이후에는요, 미국의 세일 석유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 매우 높고요. 이것은 세일 혁명으로 인한 에너지 산업 성장 지속된다는 뜻이고요. 4차 산업혁명 등 그 신산업 본격적으로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 성장 엔진이고 이에 편성한 아시아, 가령 베트남 등 이런 새로운 성장 국가들의 성장세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유럽과 일본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막상 내일 모레 패드가 금리 컷을 하면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이거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무모하고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귀신도 모른다는데 이미 미국 주가는요 이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해서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인하 뉴스가 나오면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에 팔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이제 그런 격언도 있듯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단 팔고 잠시 쉬자는 사람이 많으면 살짝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놀랄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저는 잠시 쉬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다우 3만 시대, 나스닥 1만 시대 멀지 않아서 이 시간에 구경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한 주 되십시오.